반갑습니다. 훈 시스템즈의 양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0년 5월 23일에 있었던 기출문제 ITQ 엑셀 B형 함수 부분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사이즈. 네, 사이즈 칸이 이쪽에 있네요. 상품 코드의 마지막 한 글자가 L이면 대, M이면 중, 그 외에는 소로 구하시오. if 함수와 write 함수 써라 그랬어요. 이렇게 if 함수가 나오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게 이 if 함수를 몇 번 써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주 쉽게 답으로 나올 경우의 수를 몇 개인지 세보시는 거예요. 자,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대가 나올 수도 있고 중이 나올 수도 있고 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경우의 수가 세 가지라면 if 함수를 한 번 빼기 1 해서 if 함수를 두 번만 쓰면 이 답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답으로 나올 경우의 수가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5개라면 if 함수를 몇 번 쓴다? 4번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문제에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어차피 if 함수 하나라는 것은 조건, 참,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하나의 조건에 참 또는 거짓의 경우의 수 두 가지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이 if 함수가 이 답으로 나올 경우의 수보다 한 번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마지막 글자 한 개를 갖고 오는 걸 먼저 해보셔야 돼요. 사이즈에다가 write 함수 가로 열고 상품 코드에 있는 콤마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갖고 와라, 이렇게. left 함수, right 함수는 왼쪽에서부터 몇 개, 오른쪽에서부터 몇 개를 갖고 올 건지를 뒤에 인수로 적게 돼 있죠. 이렇게. 미드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번째 글자부터 몇 개를 갖고 올 건지를 쓸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인수가 총 3개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라이트 함수가 잘 결과물을 갖고 오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잘 갖고 왔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if 함수를 적용을 시킬 거예요. 마지막 한 글자가 L이면 대, M이면 중, 외에는 그 외에는 전부 다 소로 표현해라. 그러면 M이라고 나왔으면 여기서 답이 뭐가 나와야 돼요? 이 칸은. 이 5번 셀은 M이니까 중이라고 나와야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if 함수 써볼게요. if 괄호 열고 write 함수로 가져와진 이 글자가, 그죠? 이 글자가 는 뭐와 같다면? L과 같다면, 그러면 L이라는 것도 역시 문자니까 대문자 L 이렇게 큰 따옴표로 써주셔야 되죠. 여기까지가 if 함수의 조건입니다. 여기가 맞았으면 뭐가 나오죠? 큰 따옴표 대라는 글자가 나오게 할 거예요. 자, 콤마. 그러면 if 함수의 조건을 썼고 맞았으면 참 대의 값이 나올 거야. 아니면 콤마 거짓 부분이 나올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거짓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대가 아니었을 때, L이 아니었을 때 아직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남아있죠. 중 또는 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의 거짓에다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다시 이 if 함수를 또 한번 써주시는 거예요. if 괄호 열고 앞에서 그대로 똑같이 다 쓰시는 거예요. 자, 요 앞에 썼던 write 함수 그대로 다 갖고 오는 거야. 이렇게 갖고 와서 이번엔 자, L이 아니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왔을 거 아닙니까? L이 맞았다면 대로 나오고 이 함수가 끝났겠죠. 근데 L이 아니었으니까 대를 뛰어넘고 거짓 부분에 들어왔더니 그대로 if가 나왔어요. 그럼 다시 한번 write 함수로 문자를 갖고 와서 이번엔 뭐와 비교해봐? M과 비교해서 맞았으면 뭐 나오죠? 중 나오는 거죠. 중. 자, 그리고 M이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M이 아니라는 말은 앞에서 L이 아니었으니까 이 함수로 넘어왔고 다시 한번 M과 비교해서 맞았으면 중이지만 이것도 아니라면 이제 마지막 뭐가 나와요? 소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괄호 닫고를 한번 하시면 이 if 함수, 이 작은 if 함수의 괄호 닫고가 된 거고요.
다시 한번 이 큰 if 함수의 괄호 닫고가 또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괄호 닫고 두 개죠. 그래서 이걸 평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보시려고 하면 어려우시고 글씨들을 여기 있는 이 if 함수하고 소까지 요 부분을 좀 작은 글씨로 보시고 여기 괄호 닫고까지죠. 여기까지는 좀 작은 글씨로 보시고 이 뒤에 있는 괄호 닫고와 앞에 있는 대까지의 이 if 함수 부분은 좀 크게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결국에는 이 중첩 if 함수에서의 이 거짓 부분, 이 작은 if는 큰 if 함수의 뭐다? 이만큼이 거짓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죠. 중첩 if 함수는요, 이해만 하고 나면 if 함수를 3번 쓰든 4번 쓰든 어렵지가 않습니다. 쓰는데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뭐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한 번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세히 좀 보세요. 보시고 몇 번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어느 순간 이게 들어오실 거예요. 이 부분을 연습장에 쓰실 때 한번 손글씨로 써보면서 얘네들은 글씨를 크게 쓰고 얘네들은 글씨를 작게 쓰고 마지막에 이 괄호 닫고를 다시 한번 크게 써본다면 아마 눈에 쉽게 들어오실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순위 구하라는 거네요. 순위, 주문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시오. 랭크 함수하고 AND 연산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이면 1위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자, 역시 어제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와 같은 맥락의 같은 형태의 문제인데요. 내림차순의 순위를 구한다는 것은 숫자가 가장 높은 것이 1위가 되는 겁니다. 랭크 함수 한번 구해볼까요? 랭크 괄호 열고, 자, 랭크 함수는 찾을까 콤마 범위 콤마 조건. 외워서 쓰셔야죠.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서 함수 마법사 요거 fx 여기 써 있는 거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함수 쓰는 법을 어느 정도 익히고 나야지 이 함수 마법사가 쉬운 거지. 처음부터 함수 마법사로 공부하시면 나중에 낭피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으로는 수업을 안 해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랭크 괄호 열고, 자, 첫 번째 찾을 값입니다. 어떤 것을 순위를 매길 거죠? 순위는 아까 문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문 수량에 그랬어요. 주문 수량의 개수를 가지고 이 F5번 셀에 있는 이 값을 순위를 매겨라 콤마 어서부터 어디까지? F5번부터 F12번까지의 이 범위, 이 전체 범위에서 얘가 몇 등인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체육인들 끌 걸 대비해서 미리 여기서 F4번을 눌러서 이 범위가 절대 움직이지 않게끔 절대 참조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림차순, 오름차순. 자, 숫자가 높은 게 1등이랬죠? 그것이 바로 내림차순이랬어요. 내림차순은 콤마 0 가로 닫고 엔터. 그래서 체육인들 끌어보시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죠. 이 나온 결과값을 그대로 끝내시면 안되고 문제에서 제시했던 대로 AND 연산자와 결과값 뒤에 위라고 하는 한글이 붙으라고 했으니까 연산자 AND 쓰시고 큰 따옴표 위 이렇게 넣어주시면 결과값 뒤에 위라는 글자가 붙어서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건 실무에서는 사실은 이런 방식을 쓰는 건 별로 좋지 못해요. 이 순위라고 하는 값이 순위가 아닌 다른 값일 때 다른 데서 또 연산이 되고 그러려면 이 위라는 글자가 없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 실무에서 이 위자를 표시하고 싶다면 이런 AND 연산자를 써서 위를 붙이지 마시고 셀 서식 가지고 위를 붙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큰 따옴표 위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값은 똑같이 숫자 3이라고 나올 거고 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보여주기 위함인 거니까 이럴 때는 이 칸 역시도 다른 칸들과 어떤 연산을 했을 때 결과값이 잘 나와지겠죠. 근데 이렇게 연산자 AND를 써서 위를 이렇게 쓰면 나중에 다른 것들과 더하기 빼기 연산을 했을 때 이 한글 때문에 이제 인식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은 실무에서는 좀 피하는 게 좋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쓰라고 돼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써야지 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3번 문제, 꽃바구니 상품 개수 count if 함수입니다. count if 함수, 범위 콤마 조건 그랬거든요. 자, 꽃바구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D5번부터 D12번까지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범위들 중에서 내용들을 보면 꽃바구니인 거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count if는 count if 범위 콤마 조건이에요. 조건이 뭐죠? 꽃바구니. 한글로 꽃바구니니까 숫자면 그냥 써도 되겠지만 문자 함수라 문자열이라면 반드시 큰 따옴표로 꽃바구니라고 큰 따옴표로 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꽃바구니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주겠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아이고 선생님 이거 그냥 세 개인지 눈으로 봐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왜 낸대요 도대체,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은 함수 문제니까 이게 데이터가 8개밖에 없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실무에서 이게 8개가 아니라 80개, 8000개, 8만 개 중에 꽃바구니를 찾는다면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count if 함수를 써주면 개수가 몇 개인지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염두해 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실무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문제 볼까요? 최대 판매가 단위원, 정의된 이름 판매가라고 해놓은 정의된 그 이름을 이용해서 구해라. 최대 판매가가 얼마인지. 함수는 맥스 함수.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입니다. 땡큐. 맥스 괄호 열고 범위 끝. 자, 최대 판매가. 판매가가 어디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죠. 얘네들 중에서 어떤 게 맥스한 건지를 찾아주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20만 원이 가장 높은 값이 됐죠. 너무 쉬운 문제라서 땡큐를 외쳤습니다. 5번 문제. 꽃다발의 주문 수량 평균 반올림하여 정수로 구하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해놓고 라운드 함수, 디에버리지 함수, 데이터베이스죠. 그렇게 해서 12.3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면 12만 결과물로 나올 수 있게. 자, 이 문제는 라운드를 이용해서 반올림해서 정수를 구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 디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주문 수량의 평균이 나와줘야 됩니다. 꽃다발의 주문 수량. 그걸 먼저 찾아야지 그 값을 가지고 반올림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죠? 디에버리지.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첫 번째 필드명을 포함한 표의 전체 범위를 다 불럭정하는 겁니다. 콤마. 두 번째 에버리지를 내고 싶은 필드가 어디죠? 주문 수량의 평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죠. 이렇게 필드명을 찍어주거나 또는 숫자를 세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그래서 여기에 숫자 5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열번호를 쓰든지 아니면 필드명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조건은 뭐죠? 뭐가 뭐인? 예, 문제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냥 문제에서는 꽃다발의 평균 수량 그랬거든요. 근데 뭐가? 구분이 꽃다발인 여기에 이렇게 나열을 해놨네요.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 자, 91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 제가 앞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무에서 좋지 못한 거라 했어요. 이렇게 데이터 안에 있는 것들 가지고 직접적으로 조건 범위로 삼아주는 건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문제니까 이렇게 푼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온 이 값이 실제로 소수점 단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소수점을 늘려보니까 실제로 나온 답이 90.666666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7이라고 나온 거는 제가 자리를 요만큼만 보여서 그렇죠? 반올림이 돼서 이제 마지막에 667 이렇게 나온 건데 이 값을 반올림해서 정수까지만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90.6이라는 숫자는 반올림을 하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 숫자가 6이니까 반올림이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러면
올라가서 91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자, 그렇게 반올림만 해주는 함수가 바로 라운드입니다. 그러면 올림은 뭐예요? 라운드 업. 그럼 버림은, 내림은 뭐죠? 라운드 다운. 그래서 라운드 함수에 어떤 값을 콤마 뒤에다가 이제 그 인수를 뭐를 써야 돼요? 어느 숫자까지를 우리가 표시할 건지. 소수점 아래 만약에 세 자리까지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3을 쓰는 거예요. 그럼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돼서 셋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다 1을 썼다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보여주는 거니까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여부를 따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정수까지만 보여지는 거예요. 어디서 반올림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그러면 이 마지막에는 값을 얼마를 준다? 0을 주는 거예요. 소수점 아래자리 수는 표현하지 않을 거니까. 자, 91이 나왔죠? 근데 선생님 왜 91.0000 이 00은 왜 나온 거예요? 아까 제가 이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자릿수를 눌러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요, 여러분들 당황해하지 말고 뭐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셀 서식을 그냥 원래 형태의 일반 형태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주문 수량 H14번 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주문 수량을 구하시오. VLOOKUP 함수. 매번 이 문제 똑같은 거 또 푸니까 이제 지겹죠? 재미없죠? 여기에 앞에 H14번 셀을 선택해 놓은 이렇게 이 값,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이 값에 따라서 주문 수량이 나와주는 거예요. 수국이라고 돼 있으면 얼마가 94개 이렇게 나오고, 또 맨 마지막에 있는 안개를 선택했을 땐 안개에 해당하는 114개가 여기 착 나와야 되는 거죠. VLOOKUP 함수 가보겠습니다. VLOOKUP 5를 3번이었었네요. 찾을 값, 컴마, 찾을 값, 컴마, 범위. 아까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 지정했는데, 이런 lookup 함수에서의 범위는 필드명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택되어 있는 이 값을 제일 왼쪽으로 두고 범위 지정하시는 거예요. 상품명들이 나열되어 있는 이 부분부터 범위를 지정을 시작해서 답이 나올 곳까지. 어디에? 여기 있죠? 주문 수량이. 여기까지 블록 정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블록 정하시면 안 나오겠죠, 답이. 여기까지 지정하시든지, 아니면 이거 이상을 지정하시든지, 더 지정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최소 어느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하셔야 된다. 자, 그럼 선생님 진짜 여기까지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블록 정해서 콤마 몇 번째?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에 답이 있네요. 4, 콤마 마지막으로. 예, 옵션은 일치하는 값을 찾는 거니까 0 괄호 닫고 엔터. 예,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14, 114, 수국 94. 하나 더 해볼까요? 뭐 프로포즈 86. 이렇게 결과값이 자동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조건부 서식 문제 볼게요. 조건부 서식 최소값, 최대값 지난번에 문제 풀었던 A형에서는 문제가 좀 쉬운 게 나왔는데 B형은 수식을 이용해서 조금 더 어렵게 나왔어요. 7번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이용하여 주문 수량이 100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그래놓고 글꼴은 파랑 굵게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뭘 먼저 판단해라? 서식이 적용될 가능성을 가진 범위. 그러면 100 이상인 행 전체에 그랬으니까 주문 수량이 만약에 100개가 됐다 그러면 여기만 색깔이 파랑 굵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해당하는 행 전체에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현재는 94지만 나중에 100개 이상 되면 어때요? 서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여기는 100개 이상 된다면 가능성이 있죠. 지금은 100개가 아니지만 언제든지 주문 수량의 개수가 100 이상이 돼준다면 그때는 행 전체가 파랗게 굵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데이터가 써져 있는 레코드들, 즉 8개의 이 값들이 전부 다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100이 되면 다 색깔이 파랗고 굵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요, 블럭을 지정하실 때 이렇게 다 지정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서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없죠. 밑에 이 아래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들만 블럭 지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조건부 서식 들어가겠습니다. 새 규칙으로 들어가셔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수식은 항상 뭘로 시작한다? 는 대표로 한 개를 찍어주는 겁니다. 뭐를? 주문 수량이 그랬으니까. 자, 그럼 주문 수량이라 했으니까 F4번을 찍나요? 아니에요. 얘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건 필드명이고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기를 찍어주셔야지. 여기를. 얘부터 밑으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검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를 다 검사할 거니까 이렇게 블록 지정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8개를 다 지정하시면 여기는 8개의 개수가 되고 내가 뒤에다가 크거나 같다 100이라는 이런 조건을 썼을 때 이렇게 범위들은 하나의 값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수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뭐만 대표라 제일 위에 있는 거 한 개만 찍어주시는 거예요. 밑으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검사를 해야 되니까 F5번은 F6번으로 F7번, F8번 이렇게 넘어가니까 요거 선택하자마자 F4번을 2번 눌러서 상대 참조로 아래쪽으로는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서식을 이제 적용시킬게요. 굵게 글자 색깔은 파랑 그랬어요. 파랑. 확인. 그래놓고 다시 한번 확인. 어떻습니까? 100개 이상인 것만 이렇게 파란색이 나왔죠.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적용이 잘 된 건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값들을 아무거나 놓고 이게 지금 64개잖아요. 일부러 한번 100으로 고쳐보는 거예요. 서식이 그 행 자체에 다 적용이 되는지. 다시 원래 상태대로는 꼭 돌려놓으셔야겠죠. 잊지 말고. 여기도 이제 114개지만 진짜 99개가 됐을 때 서식이 없어지는지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됐다라는 것을 검산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떠셨어요?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니까 이제 함수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죠.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